조정안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지금 이제 빨간색이 이제 인천에서 희망하는 이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김포에서 희망하는 연장안입니다. 약간의 뭐 미비하게 좀 약간 위치나 그런 것들 살짝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도를 제가 직접적으로 좀 최대한 확대해서 편의상 좀 그렸기 때문에 약간 미비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철 노선이 뭐 정확하게 뭐 지도상은 표시된 건 아니다 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은 김포고 또 이쪽 라인은 또 인천이죠. 이쪽은 또 인천 라인이고요. 이쪽은 또 인천이고 이 위쪽은 또 김포 라인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안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조정안은 이제 이 초록색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라인을 해가지고 좀 더 이 오히려 더 불로동 같은 경우는 이쪽 인천이나 김포 쪽에서 원하는 희망하는 지역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불로동 일대는 5호선 연장이 배제됐고 대신 이쪽 감정역 일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을 보면 이제 아라동하고 그다음에 원당동 설치는 이제 설치했는데 원당역이라는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쪽 일대. 그래서 이쪽을 하나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로동 일대가 이제 감정동 일대로 이제 여기서 조정하는 이제 감정동 일대로 정차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지금 한 개가 맞는지는 저도 체크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서울도 여기 바로 차량기지 일대 서해선 교차하는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25.6km로 해서 인천 안은 좀 돌아가죠 많이. 인천보다는 좀 더 길이는 짧아졌지만 김포보다는 좀 더 길어졌다. 그래서 이 조정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감정역이 이제 뭐 생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불로역 인천과 김포에서 주장하는 이 불로역이 아니고 이 김포 쪽의 감정역 일대. 김포 경찰서 뭐 옛날 그 자리죠. 그쪽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감정역이 정차하는 거 나왔고, 자 24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 이하 플랫폼 추진하고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제 이 민재 노선을 전환을 하자. 그래서 민재 사업을 전환을 해가지고 5호선 연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전환하면서 좀 약간 독특한 방식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 5호선 연장을 하는데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뭐 언제 확정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이쪽 민자 사업을 전환하면서 수익성이나 향후에 또 이제 뭐 이용객이 좀 적은 경우에 또 상당히 뭐 적자나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는 8량이거든요. 뭐 지하철 뭐 2호선 같은 경우는 10량이고 뭐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자 지하철 5호선 8량인데 이거를 4량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 환승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5호선 이용한다고 하면 이 종착을 한 다음에 여기서 환승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선이죠. 우리 골드라인처럼 환승하는 4량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을 지금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타당성이 나오고 나서 뭐 만약에 예타가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민자 사업 전환도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한번 들어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비 타당성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는 안 했고, 6월달 결과 나올 수도 있고 빠르면 5월달 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민자 사업 방식으로 하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 8량으로 다닌다고 하는 거랑 4량으로 다닌다고 하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승해야 된다 그러면 또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김포나 인천 입장에서는 당연히 5호선이 바로 오는 거랑 또 좀 4량으로 따로 다니는 거랑 좀 다르겠죠. 하지만 또 뭐 대신 이제 빠르게 민자로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것들 걱정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업성 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온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일대 지역인 잠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기지 일대 바로 위쪽입니다. 이 5호선 차량기지 일대 위쪽에 이 라인이 서해선이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
서울에서 이제 생긴다는 역 하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일대가 저 지역 뭐 알아요. 여기 김포 여객터미널 있는데 김포항 이쪽 라인이죠. 그래서 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있고 여기 뭐 호텔 있는 라인 이쪽에 하나 정차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향신 일대 정차하고 그다음에 풍무 일대가 이제 교차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 아래로 해서 또 인천 지역들 지난 다음에 감정원에서 이렇게 조장원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을 보면요. 이 향후에 인천 지하철 2호선 뭐 일산 방향으로 또 연장한 사업도 있긴 한데 이거와 또 연결된다고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시간적인 요소는 좀 걸릴 것 같고 그 포인트는 뭐냐면 GTX 디노성이 이제 정차하는 그런 김포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천 대장까지 연결되는 GTX 디노선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골드라인 경전철과 그 다음에 5호선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더 지금보다는 인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포인트 잡으실 건 뭐냐면요. 예초에 아예 지하철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풍무 같은 경우는 자 5호선이 연장된다고 하면 5호선 타고 출근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서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신다고 할게요. 뭐 풍무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풍무동에 풍무 푸르지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5호선이 개통됐다고 할게요. 5호선을 타고 여의도로 좀 가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좀 출근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이 풍무에서 골드라인 타고 김포공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여의도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5호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쪽 이 골드라인에 있는 지역들이 뭐 풍무역 같은 경우 5호선이 들어온 데서 와, 엄청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뭐 골드라인보다 5호선이 훨씬 더 뭐 가치나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요소들로 비교했을 때 좀 이미 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좀 미비하게 보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지하철이 더블 역스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물론 가치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굳이 풍무로 가가지고 5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포공항에서 5호선을 환승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죠? 5호선 만약에 목동으로 뭐 출퇴근하신다는 분 입장이라면 자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좀 이야기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걸포동 일대 거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골드라인 타고 물론 출퇴근이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대신 골드라인이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뭐 포화 상태가 과포화라고 해도 뭐 과언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분산되는 효과는 있겠죠. 5호선이 이용한 다음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쪽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풍무역에서 이제 정차하죠. 이 5호선 연장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이제 검단까지 연장되고, 이제 여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라역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 신검단 중앙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원당역은 이름 바꿨죠. 신검단 중앙역으로 이름 바꿨고, 그 다음에 검단 호수공원역으로 해서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자, 이 우측 라인의 이쪽이 이제 검단 신도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시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라인이 이제 검단 신도시 아래쪽까지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이 있고, 근데 이 풍무동 일대 여기 아파트 단지들은 뭐 최신 아파트는 아닙니다. 뭐 20년 전에도 있던 아파트고, 물론 여기서 뭐 센트럴 푸르지오나 푸르지 아파트가 그나마 좀 연식이 좀 최근 연식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유로메트로나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부터 있던 아파트 단지고요. 신안이나 그리고 이 중심 제가 지금 서울에 거있는데 원당고등학교 왼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보면 뭐 금호 어울림이나 뭐 자이나 이쪽 뭐 카라파나 이쪽 지역들 신안 뭐 실크밸리 이쪽 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원당지구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 라인에 보면 또 여기 이쪽 새롭게 있는 지역들 검단 일대도
새 아파트고 이쪽은 또 이제 김포 라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룬 아파트나 이쪽은 또 김포 라인 들어서 뭐 이렇게가 인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하철이 이렇게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이 선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아래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뭐 대략적으로 그린 체크 포인트니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선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 선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그려 놓은 거고. 자, 어쨌든 아라이역에 정차를 합니다. 아라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면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그냥 아파트 단지들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떠오르는 좀 지역인 것 같아요.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인데, 이 지하철이나 이 교통망의 확충을 보면요, 이 신도시 중에서도 좀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고 아직까지 못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우측에 뭐 구리 뭐 갈매 쪽이나 뭐 별내 다산 쪽, 그다음에 별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선 연장이나 또는 뭐 GTX 같은 경우는 뭐 비노선 뭐 정차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서층 라인에 보면 검단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있긴 하지만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서울로 접근성은 좋진 않죠. 어쨌든 공항철도라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소요가 있지만 이 5호선 일대가 들어온 다음에 이쪽 라인의 검단 신도시 일대는 빠르게 좀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지역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위로 이제 감정동 일대로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봤습니다. 자, 보면 이 감정동 일대가 이쪽 라인입니다. 감정동 일대 보면 여기 이때 이제 재개발 진행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 지금 위로 올라가서 이 아래역과 정차해서 이제 검단으로 올라가는 검단이죠. 이 감정동 올라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감정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5호선에 들어온다면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많이 노후화되는 지역인데, 그리고 이 감정동하고 블루동 일대 보면 옛날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옛날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상당히 좀 조용한 지역이죠. 그래도 많이 요즘에 최근에 뭐 보면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생기고 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 지역까지 좀 상당히 좀 많은 뭐 개발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왼쪽 라인에 뭐 검단 일대 같은 경우는 뭐 5호선하고는 이쪽 마전이나 검단 사거리 쪽은 뭐 5호선하고는 뭐 큰 상관없겠죠. 오히려 인천 지하철 1호선 뭐 연장과 2호선 연장이 된다고 하면 5호선까지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좀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